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BS 토목달 리딩 대표 강사 김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25일이고요. 일요일이네요. 11월 달에 정기 토익 2차 시험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뒤쪽의 배경에서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듯이 계절의 변화가 실감되죠. 낙엽도 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요. 아침에 좀 그 공기는 선선하고 프레시하기도 한데요. 자, 한편으로는 좀 쌀쌀한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여자중학교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뭐 여느 때처럼 시험 끝나고 총평과 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9시 10분 정도 됐는데 학생들이 이제 입시를 좀 많이 좀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입시를 하기 위해서 교실로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사실은 그 충정로에서 KT 화재가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라도 제가 지금 KT를 쓰고 있는데 인터넷 연결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이 영상이 전송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있는데요. 모쪼록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들은 제 스태프들이 좀 해결을 좀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모쪼록들 오늘 시험 보시는 분들 자, 편안한 마음으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들을 잘 발휘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시험 끝나고 다시 나와서 총평과 후기를 통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화이팅! 자, 여러분들 시험 치르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뒤에 배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지금 학교가 아니에요.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했던가요? 네. 오늘 그 영상 전송을 전혀 할 수 없는 먹통 상태가 계속 되어져서요. 학교에서 지금 영상을 전송할 수가 없어서 제가 좀 집에 와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집에 와서 좀 영상을 녹화해서 좀 전송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집도 마포인지라 집에서도 역시 영상 전송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를 넘어서 지금 영등포구까지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도 그 뒤에 차 소리가 조금 좀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나마 제가 굉장히 조용한 장소를 지금 찾아서 이곳으로 왔는데 그래도 차 소리가 좀 들리는 점 좀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영상이 그 신속함과 정확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토익 총평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좀 더 조용한 장소를 또 섭외를 해서 제가 녹화를 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신속하게 좀 녹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촬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나마 좀 조용한 장소를 좀 찾아 들어온 것이니까 약간의 소음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총평 좀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그 8, 5, 6, 7 자, 리딩 전체는 별 5개 중에 4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6와 7이 나름대로 좀 평이한 그런 수준이었다면 8, 5가 오랜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최근에 한 2, 3년 정도의 토익 시험 중에서 자, 오늘이 가장 어려운 수준의 8, 5가 아니었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오늘 좀 난이도가 좀 높은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별 4개지만 저는 그 8, 5는 별 5개 중에 5개를 드리고 싶어요. 상당히 좀 어려웠는데 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는 지점은 뭐냐면 그럼 이번 시험이 이렇게 어려웠으면 이건 트렌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난 뭐 시험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 간간히 어려운 경우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연속되거나 지속되지는 않는다. 뭐 이것도 이제 몇 개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오늘의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해서 앞으로 토익의 8, 5가 계속 이렇게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학습의 방식과 수위 이런 것들을 그대로 여러분들 유지하시는 것 또 유지하시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8, 5가 어려우면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하겠죠. 그래서 저희 그 총평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서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속 정확하게 오늘 시험에 뭐가 나왔는지도 분석을 제가 해드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 EBS랑의 총평이 좀 차원이 다르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향후에 여러분들의 학습 계획을 수립하시고 공부의 방향을 설정하실 때도 굉장히 저희가 좀 많은 도움 그리고 구체적이고 상당히 유용한 그런 팁들을 여러분께 좀
설정을 방향 설정을 하는데 저희가 많이 드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오늘도 좀 채워보도록 하는데요. Part 5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늘 13개가 구조 및 어법, 그 다음에 17개가 어휘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구조 및 어법에서도 한 3문항 정도가 어렵거나 특이했고요.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에도 한 3개 정도가 굉장히 좀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명사 다음에 sales라고 하는 명사 다음에 복합 명사를 찾는 문항이 있었는데요. 선택지 중에 이제 association과 associates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associates를 대부분의 학생들은 동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association에다 답을 썼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이제 association은 이제 해석을 해보면 전체 문맥상 부합하지 않죠. 자, 거기는 사람 명사가 필요했던 자리였고요. associates를 여러분들이 사람 명사로 알아야 답을 쓸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는데, 대부분들 이제 associate는 동사입니다, 그죠? 라고만 이제 티칭을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틀렸을 거예요. 그러나 저의 수업을 이제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associate가 등장할 때 거의 제가 거의 빼먹지 않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저는 반복 설명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그런 편이어서. associate는 명사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때는 관련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sales associates라는 말이 실제로 덩어리로 많이 나오는데 토익에, 자, 그것은 영업과 관련된 종사자들입니다 라고 제가 평상시에도 번역을 굉장히 많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저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기분 좋게 맞추고 오시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요, exercise 다음에 빈칸을 주고 여러 품사를 줬죠. cautious, cautiously, caution 이렇게 줬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답은 caution이었는데요. 요건 굉장히 난이도 높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타동사,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타동사 다음에 빈칸을 주면 명사 목적어를 찾는 그런 명사 자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명사를 선택지 중에 골라서 답을 쓸 수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exercise라고 하는 단어가 타동사인가 부터 여러분들이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습 수준이 조금 더 높아서 exercise를 타동사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caution에다 답을 쓰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exercise는 일단 자동사로 학생들에게 티칭을 많이 하죠. 운동하다. 그런데 타동사로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학습을 했더라도 그때 exercise는 보통 어떤 권리 따위나 권한, 그죠? 이런 것들을 행사하다, 쓰다, 힘 따위를 쓰다, 그런 뜻으로, 그죠? 네,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다가 이제 caution을 집어넣으면 좀 어색한 거죠. 주의나 조심스러움, 주의를 행사하다 이상하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exercise caution은 한 10여 년쯤 전에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caution을 보여주고 앞에 exercise를 정답으로 찾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요거는 지금 그 주의력을 행사하다의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exercise를 타동사로 알고 있었던 학생들도 많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어서 exercise caution, 요거는 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항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향후에 또 출제될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exercise caution을 이제 아예 덩어리로 외워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다라고 할 때 두 동사 쓰지 않고요, exercise를 쓰는 그런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요거는 좀 어려웠다라기보다는 특이했던 그런 문제였는데요. 동사의 수태 시제를 찾는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2 years of experience가 주어 자리에 나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말이죠, 저는 is required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동의 동사가 are required 밖에 없더라고요. 요거는 지금 2 years of experience라고 하는 주어 덩어리는요, 2 years를 주어로 보더라도 말입니다, 이런 기간의 단위는 단수로 취급하기 때문에 is required를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요거를 이제 informal하게 쓰면 원어민들이 are required를 쓰는 케이스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토익에서는 is required를 쓰는 게 맞죠. 저는 문항의 오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 공개를 안 하니까, 이래서 문제 공개를 안 하는 건가요?
여튼간에 2 years of experience 다음에 are required를 정답으로 고르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문제 자체에 좀 오류가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정답은 어쨌거나 are required고요. 자, 그다음에 어휘 문제 중에서는 이제 세 개가 좀 기억이 좀 나는데 strong credentials 라고 하는 credentials가 원래 자격 요건들이죠. 그래서 앞쪽에 동사가 have였던 걸로 기억해요. have strong credentials라고 해가지고 강력한 자격 요건들 이것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credentials가 정답이 좀 됐었는데 credentials는 원래 credit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외교관에게 주는 신임장 정도의 뜻으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그렇게 신임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일 잘해요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자격 요건의 뜻으로도 토익에는 간간히 등장하는데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아니어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 forgetful과 그 다음에 forgettable이라고 하는 형용사 유사한 하나의 뿌리를 가진 두 개의 형용사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conomic, economical, historic, historical, 그 다음에 argumentative, 그 다음에 arguable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태까지 토익에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forgetful과 그 다음에 forgettable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respectful, respectable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ful과 able이 보통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자, 보통 ful은 사람의 성격을 그렇게 나타내는 형용사로 많이 쓰입니다. forgetful이라고 하면 건망증이 있는 잘 까먹는 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향을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forgettable이라고 하면 잊어먹기 굉장히 쉬운 이름 뭐 이렇게 돼서 보통 사물의 속성을 설명할 때 쓰는 그런 형용사죠. 이번에는 정답이 자 forgettable 해서 자 그 사물 명사를 설명하는 forgettable이 정답으로 채택된 그런 문항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어려웠다 싶은 것은 work 다음에 전치사 찾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자, work 다음에는 여러분들 work for 회사, work in 부서, 그렇죠? 그 다음에 work as 자격인데 work towards도 제가 얼마 전에 토익 예상 문제 프리특강을 하면서 설명을 여러분께 드렸어요. towards 다음에는 보통 목표 따위가 많이 나오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작업을 하다, 일을 하다의 의미로 towards도 쓰는데 자, 이번에 work towards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좀 친숙치 않았을 거예요. work as, work for, work in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여러분께 익숙했을 텐데 towards가 출제된 것 조금 좀 난이도가 좀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Part 5는 좀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6와 Part 7은 뭐 길게 얘기할 게 별로 없는데요. Part 6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평이한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지문들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항 구성은 총 6개가 구조 및 어법이 나왔어요. 보통 한 서너 개 정도가 나오는데 6개가 나왔으니까 이건 개수가 좀 늘은 거죠. 자, 근데 빈칸 추론이 항상 4개가 나오니까 나머지 6문항이 이제 어휘였는데 어휘도 그렇고 어법도 그렇고 뭐 다 그냥 평이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어법 및 구조에서는 수태 시제를 묻는 문제가 3개 출제됐고요. 나머지 3개는 또 품사 및 어형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문제를 풀기에 좋은 그런 구성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지문의 구성도 그다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letter, 뭐 그 다음에 instruction 이런 것들이 주로 지시사항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출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평이한 수준의 Part 6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Part 7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 싱글도 그렇고 더블도 그렇고 트리플도 그렇고 이번에는 평이한 수준의 그런 지문들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 수준도 마찬가지로 평범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항 구성도 마찬가지로 평범했어요. 그래서 동의어 문제 2개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문장 삽입 역시 2개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뭐 거의 뭐 이제 고정돼 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요 중에서 이제 하나만 좀 소개를 하면 동의어 문제로 term이 나왔는데요. term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나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하죠. 요건 나올 거예요, 나중에 토익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term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1번에는 기간의 뜻이 있고요. fixed period, 그래서 고정된 어떤 하나의 기간을 우리가 term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전문 용어의 뜻으로도 많이 나오고, 세 번째는 조건의 뜻, 네 번째로는 사이와 관계의 뜻으로도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자, we are in good terms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좋은 사이야.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건의 뜻으로
conditions의 뜻으로 자 출제가 돼서 정답 conditions 여러분들 고르시고 나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반복적인 문제 하나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 정도로 해서 뭐 평이했던 Part 5, 6 그 다음에 그 굉장히 어려웠던 죄송합니다. 평이했던 Part 6, 7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웠던 Part 5에 대한 11월 정기시험 2차 정기시험의 총평과 후기 마무리를 지어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고초를 겪으면서 이 골목까지 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 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 지금 여러분께 지금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모쪼록 도움이 좀 됐기를 바라고 오늘 시험 치르시느라고 고생하셨으니까 푹 쉬시면서 자, 내일부터는 다시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해요. 자, 저는 다음 총평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